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흠입니다. 2016년 1월 3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서울경마 UCC 해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서울경마가 10개고요. 부산경마가 6개, 총 16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승부경주는 제가 코리아레이스, 검빛, 그다음에 경마왕 게시판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서울경마 추천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자막에 나가고 있죠. 5, 7, 10 3개 승부처 갖고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부터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국산 6등급 1000m 12마리입니다. 4살 먹고 데뷔하는 마필이 3마리나 있네요. 4살 먹고 사우마 클레이 슛, 그다음에 10번마 마이더스 로드, 12번 제이누리인데 외곽에는 11번 마이더스 로드, 그다음에 12 제이누리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제가 건드릴 게 없고요. 사우마 클레이 슛이 주행 검사에서 보여줬듯이 상당히 싹수가 있는, 적어도 단거리에서는 호크인 새끼니까 얼마나 많이 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단거리에서는 바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는 마필입니다. 사우마 클레이 슛이 2014년 10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가 벌써 1년 하고도 3개월. 중간에 휴양도 몇 달 갔다 오고. 밀린 하숙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우마 클레이 슛 마주 입장에서는 속 터집니다. 거의 돈 한 1,500만 원 이상을 하숙비로만, 상금도 못 벌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죠. 감량 조제로 기수 좋고 마방 내용, 그다음에 등짝 내용 모두 좋습니다. 사우마 클레이 슛 우리가 여기서 놓고 가는 축만 그냥 손해 가겠네요. 그냥. 안쪽에 이만 희망고가 직전에 엄청 뛰더라고요. 물론 편성이 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마음 비우고 탔다. 이상현 기수가 큰 기대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더라. 이번에는 이제 마음을 좀 먹고 타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직전에 뛰어놓은 주파 타임도 있고 또 편성도 널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욕심을 내고 타면은 직전에 끊었던 주파 타임만 갖고 가도 여기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1번마 에이스 탄생이 힘이 좀 덜 차긴 덜 찼습니다. 아직 윤세영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고 부상으로 조성공 기수, 어저께도 토요경마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49점을 하나 다랑아리 문세영 기수가 부상으로 바로 조성훈 기수한테 왔는데, 조성훈 기수가 부산에서 작년에 100승 넘게 했습니다. 재작년에 유현명 기수가 99승 거기서 멈췄는데 조성훈 기수가 한 해 100승을 했다. 대단하죠. 말 잘 타는 거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1번 게이트 좋고, 단 하나 이제 발주가 일마 에이스 탄생이 아직까지는 깔끔하지 않다는 점이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고요. 8번 파이어 드림이 그래도 실전을 한번 치러본 마필입니다. 2번만 희망고가 9번 뛰면서 직전에 조금 좋아졌다. 여기에 반해서 이 8번마 파이어 드림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싹스를 보여줬고 직전 데뷔전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거를 보여줬고, 지금 이제 말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2달 만에 나옵니다만은 말은 분명히 전보다 좋아졌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어 드림, 우리가 여기서 파이어 드림까지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6번마 캐세드는요,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을 보자고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빠르기는 6번마 캐세드가 총알처럼 평평 나가요. 근데 8개월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확 때릴 만큼 그건 아닌데, 어쨌든 현장 컨디션 보고 토요 경마에서 만약에 주로가 엄청 가볍다, 그럼 6번마 캐세드 선행 가서 꽂혀도 8개월 만에 나오지만 6번마 캐세드가 선행 가서 꽂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6번마 캐세드까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10마리입니다. 안쪽에 1번마 라페니체, 그다음에 5번마 봉화사랑 두 마리가 먼저 눈에 확 띄네요. 두 마리가 먼저 확 띄어요. 그 뒤로 3번마 베스탄생 좀 팔릴 것 같고, 외곽에 10번마 은빛날에
8번마 샤프 터치 뭐 요 정도 좀 팔리는데 일반 라페니치가 데뷔전에서 4착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그렇게 센 놈들은 없었어요. 센 놈들은 없었지만 어쨌든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 그 정도 걸음이면은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점수 줄 수 있고요. 페로비치가 잘 만들어놨고 또 마방에서도 말이 전보다는 좋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베스탄생은요 매번 이빠이예요. 뭔가 조금씩 아쉽습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포인마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편성 그다음에 전개 운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될 마필. 조성훈 기수가 또 탔네요. 조성훈 기수가 1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기말 기승을 하고 있고 오마 봉화사랑은 직전에 물론 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이제 좀 화가 났던 게 제 자신한테 봉화사랑 놓고 세라몬드 대가리였던 세라몬드 주력 그다음에 컴플리트 파워 반주력이었습니다. 뒤에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63배 뭐 경마가 그런 거지만 좀 더 이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였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오마 봉화사랑이 선행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봉화사랑을 추천을 드렸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김혜성 기의 세라몬드가 뭐 아주 쉽게 선행을 가서 돌려버렸고 봉화사랑은 아직 좀 힘이 덜 찬 모습으로 주행이 좀 매끄럽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3창에 머물렀습니다. 말은 좀 낮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마 봉화사랑은 이번에는 좀 더 뛰어줄 가능성이 높다. 10번 은빛나래가요. 끝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옛날 경마는 조금 늦바라고 발주에서 지랄하면은 끝번을 잘 받아줬는데 최근에는 발주위원들이 끝번 신청, 후진입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갖고는 끝번 신청 잘 안 받아주는데 이 은빛날에는 너무 지랄하고 그게 좀 심해서 끝번을 바로 받아줬고요. 앞에만 일찍 붙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번만 은빛나래가 늦발을 하지 않고 정상 출발만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 1번, 5번하고 코싸움, 목싸움 하면서 쌍대가리 욕심낼 수 있는 겁니다. 단 끝번을 신청했음에도 또 늦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쫓아오다가 뒤에 늦게 탄력을 받고 3착할 공산이 큰데 출발이 정상이다 싶으면은 정상인 가정하에서는 10번 은빛날에도 단거리에서는 이게 뭐 1400 이렇게 가면은 크게 볼말은 아니고 단거리에서는 적어도 은빛날에도 자력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팔리는 1번, 5번, 10번 세 마리를 보고요. 베스탄생은 매번 가서 깨진 걸음이라 사실 큰 믿음은 안 갑니다. 조성훈 기수가 탔습니다만은 큰 믿음은 안 가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크게 걸리는 마필은 없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호 10, 1호 10 이 세 마리 갖고 현장에서 경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 저기 딱 그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 앞에다가 믿을 말 없네. 야 진짜 믿을 말이 없네요. 믿을 말이 없어요. 먼저 팔리는 이번만 골드 챔프가 선행은 갑니다. 1000m를 가고 싶어 했는데 내부 사정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1300을 갖다 썼습니다. 이게 지금 57을 달고 1300 편하게 선행은 갑니다. 이번만 골드 챔프가 선행은 가는데 57을 달고 1300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3번 희망 로켓은 그나마 좀 더 낫죠. 직전 경주가 8개월 공백이 있었고 8달 만에 나왔던 경주고 이번 경주 출전 주기가 정상이고 거리는 그래도 직전보다 100m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3번 희망 로켓이 좀 더 직전보다는 경주를 풀어가기 유리한 조건이고요. 5번만 슈퍼라이언도 7달 만에 나옵니다. 5번만 슈퍼라이언도 7달 만에 나오고 주행검사가 좀 그럴싸해서 팔리는데 주행검사 때 뛰었던 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실전이랑은.
거기다가 주행검사처럼 앞에도 못 갑니다. 이번만 골드 챔프 떡 버티고 있어서 뭐 스피드가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슈퍼라이언은 현장에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좋다. 삐까뻔쩍하게 좋다. 만약에 말이 그러면은 받쳐가는 정도로 가져가고요. 유푸마 타라니스가 재밌습니다. 배당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내용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본 3경주에서 내용적으로 하나 팁이나 권해드릴 마필은 타라니스입니다. 11월 14일 기억나시나요? 제가 추천 경주로 인기 순위 1위였던 자지나리 놓고 타라니스 주력 이게 120배인가 100배가 넘었어요. 한방 주력 그다음에 자지나리 놓고 대가리 왔던 시샤팡마 반주력 이거 두 방 때려드렸는데 제가 게시판에 아마 그런 걸 기억나실 겁니다. 천불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그냥 삼복승으로 불러드렸으면 300배를 그냥 한 방으로 맞추는 건데 그거를 굳이 그래갖고 물론 맞췄어요. 7.9배 맞췄지만 승부경주 300배짜리가 7.9배로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불이 난다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약하고 6번 타라니스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번 3경주 다른 건 다 차지하고 6번 타라니스 요거 재밌다는 거, 내용적으로 괜찮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14마리가 나왔습니다. 일반 불꽃왕자는 뭐 인코스고 자시고 간에 조교 때는 늘 좋아요. 이게 올 초였었나요? 올 중순에 거세를 하고 조금씩 낮아진다 그랬고 조교 때는 참 잘 갑니다. 근데 실전에 가면은 그 조교 때 걸음을 다 못 보여줘요. 뭔가 2% 부족합니다. 싹 다 패대기 친 걸음인데 그나마 1400이 이 불꽃왕자가 아무래도 주폭으로 끈끈하게 뛰는 걸음이기 때문에 1400m가 조금 더 유리한 건 맞고 뭐 편성에 따라서 조금 경주력에 어떤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압도적이 1위는 좀 부담스럽네요. 제 입장에서는. 오면 청춘열차가 낫죠. 목요일 발주 끊는데도 발주 잘 나오고 이게 직전에요.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이적해서 바로 입상을 거뒀습니다. 뭐 복귀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말이 초중반에 잘 못 붙는데 마지막에 날라오는 걸음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와서 바로 입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오마 청춘열차는 직전에 바로 그렇게 해냈고 사실 부산에 있을 때도요 상당히 센 편성에서 뛰었어요. 오마 청춘열차가 뛰었던 편성이 부산에서 센 편성에서 뛰었던 겁니다. 이현정 기수의 감량까지 얹어진 오마 청춘열차가 매번 가서 깨지는 2% 부족한 일본마 불꽃왕자보다는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앞으로도 청춘열차는 더 상위군까지 띄워줄 마필이고 불꽃왕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게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마 청춘열차를 당연히 여기서는 더 세게 봐주고요. 조성권이가 타고 있는 11번 친친짠 선행을 쉽게 가도 1400은 검증이 필요하고 13번 위즈런이 좀 낮아지긴 낮았습니다. 좀 낮아지긴 낮았어요. 그리고 편성도 뭐 불꽃왕자와 맞대비부터도 위즈런 자체가 전혀 꿀릴 게 없는 이건 이제 갓 3세대 마필입니다. 작년까지 2살이었었고 갓 3세대 마필. 송길 조교사를 이제 투표장에서 만났는데 말 괜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룡, 다랑아리, 창새, 그다음 직전 그 전 경주는 매니뮤직, 환희의 순간, 딕시플로이드 5등급에서 좀 뛴다는 애들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최근 2번은 13호 위즈런이 좀 센 편성에서 뛰었고 여기는 뭐 오마 청춘열차 빼놓고는 다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즈런의 선전 다시 한번 이번 경주 기대해 볼 만하다. 13번 해피볼 직전에 추천드렸었죠. 조재미가 발주가 잘 나온다. 맨날 늦발 했었는데 수목 발주가 잘 나와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3차 왔습니다. 인기순위 11위짜리가. 그 정도는 또 뛸 겁니다. 언제든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번 해피볼은 안쪽만 뚫리면은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배당 마필로는 14번 해피볼 14번 해피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어쨌든 오마 청춘열차가 일본 불꽃왕자보다는 조재미가 더 믿고 내용적으로 괜찮은 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고요. 모두 14마리가 출전을 했네요. 요거 서울경마 일요일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왕대가리가 지금 없죠.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서도 6번마 스카이제왕, 13번 별도, 14번 강남스타, 1번 시티즌에 막 이것저것 팔립니다. 이것저것 팔리는데 거기다 거리도 1200이고 그래서 초반부터 막 선행을 노리는 말도 많고 이것저것 팔리는데 우리가 사야 될 마필은 아주 명확합니다. 직전에 역시 조재미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못 뛰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왜 못 뛰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다음 경주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타석에서 타자가 삼진 띡 먹으면은 왜 먹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자들이 심판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볼이었냐 스트라이크였었냐. 자기가 헛스윙을 하면은 만약에 볼이었다 그러면 내가 속았구나 뭐 이렇듯이 왜 못 들어왔는지 직전에 조재미가 추천드렸던 마필이 왜 못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왜 그런지 알았고 요번에는 그런 실수를 두 번 안 할 수 있다는 조재미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편성입니다.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그놈을 놓고 가는데 무엇보다도 안 팔립니다. 무엇보다도 인기도를 지금 제가 이 야종을 딱 보니까 안 팔려요. 그럼 좋죠. 땡큐죠. 요거는 안 팔리는 복병마를 노리면서 역시 기본적으로 중배당에 때리는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믿고 쓰는 조재원표 내용 이걸로 한방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고요. 13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반가운 마필이 나오고 그 마필이 또 인기만해요. 바로 10번마 인수제입니다. 사람 욕심이 참 끝이 없죠. 제가 인수제 직전에 쌍대가리 놓고 톡톡이 여장군 한 방으로 때리자 그랬죠. 복은 왔어요. 복은 뭐 10배짜리 한 방 주력이 왔고 쌍이 다 왔는데 한 번씩 해서 그걸 딱 따버립니다. 딱 따버리면서 쌍생이 당시에 30배가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쌍은 틀렸어요. 어쨌든 승부경주 복으로 복자리 한 방 먹었던 그 반가운 인수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조성공 기수, 말 잘 타는 조성공 기수고 당연히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지금 13번 비오바람이 생각보다 좀 많이 팔리는데 글쎄요. 만약에 선행을 13번 비오바람이 선행을 쉽게 간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뭐 1200은 갖다 꽂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어쨌든 승급마고요. 말이 존만합니다. 말이 존만해서 만약 몸싸움이라 누가 툭 건드리면은 그냥 갖다 서버리는 마필이에요. 천하의 박태종 기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승급전에 이거 안쪽에서 일반 프로포즈가 미친 듯이 만약에 밀고 나온다. 그리고 구모 번개 파워도 뭐 이렇게 스타트는 빠르지 않은데 저게 만약에 갑자기 그 11월 8일처럼 스타트가 갑자기 잘 나와버린다. 그럼 비오바람이 선행을 장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하지만 넘어갈 겁니다. 힘을 많이 쓰고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말새끼가 410kg대 존만해서 저는 영 불안하네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종합지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제가 쬐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체중이 현장에서 10kg 정도 빠지면은요. 여기 써놔야지 또 까먹을라. 현장 체중 마이너스 10kg 시 노린다. 여기 써놔야지.
하도 이게 머리가 요새 안 좋아서 그거를 주려고까지도 때리든지 아니면 아싸리 놓고 갈 배당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역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로 그 마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봤던 마필이고 역시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대신에 조건은 있죠. 현장에서 체중이 10kg 정도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10kg 빠져나오면은 제가 그거 세게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0번마 인수제는 인기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13번 비오바람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쪽에는 일반 프로포즈 직전 8개월 만에 나왔어요. 예? 직전 경주가 일반 프로포즈가 8개월 공백을 갖고 나왔어요. 이거 옛날에 2착 2번 했던 우승 2번 했던 말입니다. 기본 가닥구가 단거리에서는 있는 말입니다. 6번 뛰면서 2번 이착을 했던 마필이고 휴양을 이제 8개월 갔다 와서 8개월 휴양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는 좀 기대보다 못한 모습이었었고 외곽이었었는데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에 1번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1번만 프로포즈가 그냥 빵 쏘고 나가서 꽂아버려도 이건 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죠. 말 너무 많이 했나요?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키포인트는 조재범이가 노리고 있는 말이 체중이 현장에서 10kg 이상 빠져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붙어볼 수 있다는 게 자 이번 6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7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12마리입니다. 역시 두 번째 서울경마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이 등급 1700 레이스네요. 하이 등급 1700 레이스. 제가 1400 레이스와 뭐 1등급, 2등급 상관없이 1400 레이스, 그다음에 1등급 레이스, 그다음에 하위 등급 1700 레이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경주 거리가 갖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이번 경주 사마 태양제국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말은 여전히 좋습니다. 최근 2번과 마찬가지. 최근 2번 1700에서 입상을 했을 때만큼 말은 좋은데 부담량이 어쨌든 1.5kg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43조에 정말 유일한 상금벌이 희망 1순위 마필 태양제국. 뭐 기본적으로 확 깎아내릴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1.5kg가 어쨌든 올라갔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번 경주에 배당 마필 하나를 노립니다. 얘는 요 조건이 될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최근 2번을 이번 경주와 같은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와 같은 조건이 오기만 해라. 요번이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개구라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였는지. 그것 때문에 못 뛰었는데 이번엔 조건이 맞게 됐다는 얘기죠. 이 노려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도 제가 확인을 다 했고 훈련을 하는 걸 보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다 했던 만큼 뭐 인기마의 엮어도 좋고 아니면은 인기마 아싸리 간 크게 뭐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보고 유두리 있게 유동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명확하게 노려야 될 배당 마필이 경주 조건이 맞게끔 이번 경주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감도 크고 1700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저 7경주 조짐이 중배당에 때리는 승부처 함께 하십시오. 8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모두 10마리입니다. 2번마 아큘러스가 승급전이라 눈치를 슬슬 보고 있다가 상대들 얼굴 이렇게 쓱 보고 진짜 웃음만 나오네요. 3등급 좀 약한 편세에 걸렸어요. 거기다 아큘러스는 3.5kg 빼줬고요. 말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자기 주전공인 1800m고 뭐 놓고 가는 게 당연한데요. 인기도대로 승급전입니다만은 이마 아큘러스 인정하고요. 일반 로얄 빅토리는 제가 현장에서 말을 좀 봐야겠어요. 요게 마필이 좋을 때 나쁠 때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마방에서는 최근 2번 기대보다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박태종 기수로 손을 바꿨습니다. 근데 최범민 기수가 사실 이 말은 제일 잘 타요.
최범민 기수가 최근 뭐 2번 못 뛴 게 없지. 제가 봤을 때는 최범민 기수가 잘 탄 그런 경주인데 이번에 어쨌든 뭐 박태정 기수를 바꿨는데 이게 뭐 압도적인 지금 대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옛날에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 직전보다는 더 뛰어주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내용하고 말 상태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팔리는 마필이 외곽에는 9마 유지경성인데 참 변함없죠. 4짝, 4짝, 3짝, 4짝, 4짝. 상대가 누구건 페이스가 빠르건 느리건 뭐 게이트가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꾸준하게 자기 타임은 띄워주는 게 9번마 유지경성입니다. 마명 잘 지었네요. 유지. 계속 유지하게 자기 걸음을 유지한다. 그래서 유지경성인가요? 더는 없어요 말이. 고걸음인데 레이스가 얼마나 잘 풀리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굳이 유지경성 더 나올 거는 없습니다.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굳이 한 배 탈 일 없겠고요. 10번 포에버 댐을 직전 인기 8위였을 때 조재현이가 어쨌든 추천을 드렸고 다이아프아워 쌍대가리 놓고 당시 호세키 요거 14배짜리 우리가 먹었죠? 14배짜리 먹었습니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인 정정희 기수가 타네요. 호주에 4개월 해외 연수 갔다가 돌아왔던 정정희 기수가 타는데 호주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기술을 배워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골드피버도 참 임기현 기수가 잘 타서 직전에 이끌어낸 걸음이죠. 더 이상 잘 탈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골드피버는 직전에 이 임기현 기수가 정말 이빠이 잘 탈 레이스입니다. 근데 물론 편성은 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골드피버가 다시 와도 할 말은 없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현장에서 이마 아큘러스가 뭐 쌍대가리다. 무조건 1등 온다.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복승식의 한 축은 담당해 줄 수 있을 만큼 이번 승급전이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하나는 눈에 확 띄는 선행만 없기 때문에 이번 아큘러스가 경주를 풀어가기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아큘러스를 놓고 팔리는 1번 로열 빅토리 9번 유지경성 얘들은 사실은 그렇게 세게 안 본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현장까지 마필 상태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놓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 2방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먹을 게 정리를 해야지만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경주였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12마리입니다. 능력으로는 7번마 헤이퀸, 그 다음에 9번마 매니머니. 요게 이제 아마 대끼리 갈 건데 요 2마리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죠. 이 7번마 헤이퀸이 58입니다. 58을 달았어요. 9월 20일 날 해바의 헤이퀸. 이게 그 당시에 60배인가요? 160. 이때가 아니죠. 제가 해바의 미즈마거죠. 11월 1일 날이었었죠. 그러니까 7번마 헤이퀸이 뛰었던 직전 경남 도지사배 경주에서 제가 해바의 미즈마거 한 방으로 승부를 때려드렸는데 잘 타고 깨졌습니다. 편성이 좀 셌고요. 이번 경주는 뭐 직전에 비해서는 말할 훨씬 더 약한 상대들인데 58이라는 거죠. 58. 과연 이 58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막연하게 58은 무겁다. 그렇게도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얘는 이 7번 하이키는 지난 3월 달에 3등급 레이스였습니다만은 1800 장거리였어요. 거기서 57.5 달고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 2차 왔어요. 코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58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57.5를 달고 올 3월 달에 1800에서 입상을 했던 그 걸음을 복기를 해보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더 뛸 말이죠. 헤이키. 구마 매니머니 역시 뭐 하만식 기수가 10번마 디바인 시크를 조교를 하고 매니머니를 탔는데 당연한 선택이죠. 당연한 선택입니다. 뭐 장거리 경험이 없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띄워줄 올해가 뭐 가장 매니머니가 걸음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해 아닙니까? 이제 4살 됐으니까
말도 뭐 이상 없이 좋고 그럼 매니머니 봐주셔야겠고 9번 7번 그 다음에 안쪽에 뭐 4번 스페이스건 안쪽이 무조건 유리한 마필이죠. 그리고 12번 디플로매틱 미션도 승급전에 1800m 물론 우리가 맞췄던 경주죠. 우리가 물론 완승불패 놓고 들어가서 승부로 맞췄던 12번 디플로매틱 미션인데 뭐 이제 선에 안 가고 따라가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점핑 출전은 이만 모델 라인이 이거 자꾸 왜 점핑하는지 모르겠네요. 3등급 가면은 그냥 한 구라짜리인데 이만 모델 라인이 이번에도 또 점핑을 했고 능력은 처지지만 1번 게이트에 선에 갈 수 있는 아이스의 후대기의 어떤 전개상의 이점 등 쉽게 생각하면 7구 한 방이냐 근데 또 말씀드렸던 곳곳에 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헤이킨의 7번마 헤이킨의 58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매니머니의 기본적인 사이즈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막건을 사든지 간에 7번, 9번 막건은 미리 어느 정도는 제가 기본으로 깔아놓고 자 구경주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1등급이고요. 1400m 14마리 꽉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앞에 구경주까지 따고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따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딴 돈 갖고 여기다 한 방 들어가는 건데 지금 6번 선봉이요. 뭐 잘 뛰고 있어요. 잘 뛰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위닝 앤디 선봉 한 방으로 위닝 앤디 선봉을 맞춰 드렸는데 54.5 부담량이 올라간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1400m는 조금 아무래도 경주거리가 긴 거보다는 1200이면 또 나아요. 1000m도 낮고 선봉. 근데 이게 직선 구간이 제일 긴 1400은 선봉의 이 주행 습성상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철 기수가 아닌 또 문정현 기수가 탔다는 점. 이준철 기수가 이 여기 쇄골에 원래 이제 핀을 받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거하러 너무 제가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 쇄골 핀 제거 수술을 받기 때문에 1월 달에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문정현 기수가 지금 48.8을 싹 다 타고 있는데 저는 놓고 가지 않을 겁니다. 6번 선봉 인기순위 1위인데 놓고 가지 않고 또 하나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지금 말이 몸뚱이가 엄청 무겁습니다. 인기마로 팔리고 뛴 거 보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 몸뚱아리가 무겁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안 사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 덜 팔립니다만은 1400이 최적화된 마필 내용 좋은 마필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엮어서 때리면은 10배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10배 정도 보고 있어요. 10배 11배 10배에서 12배 사이 보고 있는데 그 배당에 제가 힘줘서 때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승배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은 인기 1위 6번마 선봉은 뒤로 돌려놓는다. 놓고 가지 않고 뭐 주력도 아닙니다. 뒤로 돌려놓고요. 또 다른 인기마 한 마리는 말이 안 좋아. 몸뚱이가 엄청 무겁습니다. 잘라내고 1400m가 아주 어울리고 내용적으로 좋은 놈 두 놈을 엮어서 10배 12배는 배당에 그냥 갖다 때리는 자 이르경마 마지막 승부처 때끼리 싫어하시고 선봉 놓고 가실 분들 아니시라면은 저 조재음과 함께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승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10경주까지 자 설명을 드렸는데 매번 UCC 마지막 경주는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좀 미흡합니다. 좀 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질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인사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